안녕하세요. 이번 탄소 나노튜브 기초 및 활용 온라인 사전 교육을 담당하게 된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정모입니다. 본 교육은 저희가 8월 말에 진행하게 될 실습 과정에 앞서 탄소 나노튜브라는 소재가 다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언론에서 탄소 나노튜브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강철에 비해 100배 강한 특성,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면서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산업계에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소 나노튜브는 어떠한 소재일까요? 일반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제품을 구매하셔서 뜯어보시면은 이런 검은 보풀하기 같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분명 나노튜브라고 했는데 왜 이런 보풀하기 같은 것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소재를 잘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과 같이 1나노미터에서 수나노미터에 이르는 직경을 가진 얇은 튜브형의 소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재는 저희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혹은 10만 분의 1의 두께를 갖는 매우 얇은 소재인데, 그러면서도 강철보다 훨씬 더 강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에서 활용하는 실리콘 대비 100배 높은 전하 이동도, 그리고 저희가 주방 도구 같은 데 많이 활용하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진 구리에 비해서도 13배 이상의 열전도도를 갖는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은 탄소 나노튜브라는 소재가 갖는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기인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탄소 원자의 육각구조 결합으로 형성된 튜브 형태의 1차원 나노 물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는 탄소, 육각구조, 그리고 1차원입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탄소라는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는 보시다시피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대 4개의 방향으로 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결합을 이루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라는 소재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4개의 방향이 아니라 3개의 방향으로 결합을 이루게 되면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육각 구조의 결합을 이루게 되고, 이때 남는 1개의 전자는 모여서 전자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육각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0차원 소재 구 형태로 합성이 되면 플러렌이라는 소재가 되고, 1차원적으로 말려서 튜브를 이루게 되면 카본 나노튜브, 저희가 말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되고요. 그리고 2차원적으로 그대로 남게 되면 그래핀이 됩니다. 이러한 육각구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육각구조는 3개의 방향으로 힘이 잘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골판지와 같은 경우 혹은 벌집 구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힘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 그 때문에 많은 활용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전자구름을 형성했을 때 나오는 특성으로 실제로 이런 전자구름 내에서 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가 마치 전자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나오는 다양한 특성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기계적 강도나 인장 강도, 그리고 전기적 특성들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1차원 구조라는 특성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표 면적, 그리고 열전도도, 그 외에도 매우 우수한 열 안정성과 화학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처에 응용되거나 산업계에서 활용을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었는데요. 투명 전극 분야나 방열 소재 분야, 에너지 전극 재료, 나노 잉크 재료, 반도체나 초경량 복합체용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군에 활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CNT, 탄소 나노튜브의 이론적 특성을 기대하고 활용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이론적 특성보다는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인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서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랄리티, 두 번째는 벽수, 세 번째는 결정성 및 결함, 그리고 네 번째는 번들링과 뭉침 현상입니다. 이제 각 인자에 대해서 다음 장에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랄리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노튜브가 말려 있는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은 육각 구조를 이룬 평면이 특정 방향으로 말려 있어서 생기는 구조인데요. 이게 말릴 때 끝단의 모습이 지그재그 방향 혹은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말리게 되면 반도체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또 특정 방향으로 말리게 되면 금속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러한 특성들은 2대1의 비율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이 다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소 나노튜브의 전기 전도도나 광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소재를 활용할 때 일일이 반도체 특성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와 금속 특성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를 분류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성을 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비율로 합성되었느냐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때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탄소 나노튜브의 벽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 특성의 경우에는 모두 싱글월 탄소 나노튜브, 즉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이론적 특성에 해당하는 값들입니다.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가 몇 개의 벽수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이나 기계적 강도 등이 변화하게 되고, 밑에서 보시다시피 전기 전도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보다는 벽수가 2개 혹은 3개 정도 되는 더블월 혹은 트리플월 탄소 나노튜브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싱글월 CNT라고 표현을 하거나 늘어났을 때 더블월 CNT 혹은 멀티월 CNT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는 오른쪽 끝에 있는 멀티월 CNT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에서 1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갖는 탄소 나노튜브를 저희가 멀티월 CNT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산업계에서는 대부분 10나노미터 내외의 직경을 갖는 탄소 나노튜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수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차이점 중 하나가 결정성입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결정성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육각구조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뜻인데, 벽수가 차이 남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성 또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성을 결정하는 인자로서는 이런 벽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단계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결정성과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결함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성 단계에서 형성되는 내재적 결함입니다. 저희가 합성 단계에서 육각 구조를 완벽하게 형성을 하면서 탄소 나노튜브가 합성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원자가 비어 있거나 육각 구조가 아니라 7각이나 8각 구조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월 CNT의 경우에는 이런 면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합성 단계에서 생기는 마디나 그리고 육각 구조가 아닌 방향으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기대하던 이론적 특성보다는 좀 더 낮아진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게 외재적 결함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할 때 저희가 합성 단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구매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후공정 중 탄소 나노튜브 벽면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각 구조가 파괴되면서 그 결함이 생긴 부분에 특정 기능기가 붙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전기적 특성이나 열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함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저희가 라만 분광법이나 XPS라는 분석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습 교육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번들링과 뭉침 현상입니다. 저희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를 한 가닥가닥 다 분리해서 적용을 하면 제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는 굉장히 얇은 직경의 1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굉장히 높게 되고 표면 간의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번들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번들 형태 이외에도 탄소 나노튜브 번들끼리도 서로 뭉쳐서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심해지게 되고, 따라서 저희가 멀티얼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할 때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할 때 적용해야 할 공정 혹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탄소 나노튜브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합성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합성된 탄소 나노튜브를 불순물이 없고 탄소 나노튜브만 남도록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나노튜브가 뭉쳐 있는데 이것을 한 가닥가닥 디번들링하고 저희가 용액 형태로 분산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공정들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다양한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튜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합성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합성 방법을 개발해 왔는데요. 초기에는 아크 디스차지나 레이저 에블레이션이라는 어떤 열 충격을 주면서 원소를 분리해내서 다시 탄소 나노튜브 형태로 조립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생산성이나 수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현재로서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 방법은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높은 생산 수율을 나타낸과 동시에 결정성의 제어가 좋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방법을 통한 합성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탄소 원소의 전구체가 되는 메탄가스나 혹은 유기 분자를 기상 상태로 흘리게 되고요. 이거를 촉매 입자와 함께 흘렸을 때 열적으로 탄소 원자가 입자 표면에 부착을 하게 되면서 탄소 나노튜브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촉매 입자는 기상으로 흘려주는 방법도 있고 특정 기판에 미리 증착을 해놓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촉매 입자의 형상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합성되는 탄소 나노튜브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저희가 이를 제거하는 공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탄소 나노튜브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촉매 입자 혹은 합성 과정 중에 생긴 나머지 비정질 탄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불순물의 종류로는 합성 과정 중에 생긴 탄소 계열의 불순물이 하나가 있고 잔여 촉매가 있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의 경우 제거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불순물의 경우는 저희가 열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금속 촉매 같은 경우는 산 또는 클로린 계열의 기체를 흘려서 열 반응을 통해 별도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은 건식 정제, 기계적 정제, 습식 정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탄소 나노튜브가 합성되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성되었을 때 어떤 불순물이 주요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를 다르게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까지 마치고 나면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 나노튜브를 가닥가닥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필름 형태로 합성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가 탄소 나노튜브를 현재 활용하는 분야들이 대부분 다른 소재와 복합화하거나 하이브리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용액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크게 분리해서 봤을 때 분산 과정과 디번들링 과정이 있습니다. 분산과 디번들링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소재가 용매 내에서 가라앉지 않고 잘 떠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고, 탄소 나노튜브에서 디번들링이라는 것은 분산과 동시에 이 탄소 나노튜브가 가닥가닥 잘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예시적으로 오른편의 사진을 보셨을 때 분산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뭉쳐 있는 형태로,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고, 디번들링이 같이 잘 일어났을 때는 밑에서 보듯이 잘 분리되어 있고 약간 구름 낀 형태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산업적으로 CNT를 활용할 때는 CNT를 단순히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가닥가닥 잘 분리되어 있는, 디번들링이 잘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형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번들링과 분산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싱글월 CNT냐 혹은 멀티월 CNT냐에 따라서 공정의 단계나 공정의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싱글월 CNT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먼저 원소재, 저희가 합성 혹은 정제 직후에 탄소 나노튜브를 그대로 분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정적인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우수한 디번들링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재들의 전처리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처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어떠한 용매에서 이러한 CNT를 분산할 것인가, 특히 수계가 됐을 경우에는 물의 pH, 산도나 혹은 추가적으로 어떠한 첨가제를 넣느냐가 영향을 주게 되고,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유기용매를 사용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소재적인 측면 이외에도 분산 장비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는 초음파 처리와 같은 배치 타입의 공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산업적으로는 이러한 배치 타입의 장비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좀 더 연속 공정이 가능한 높은 전단력을 주는 장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의 경우는 저희 실습 교육 때 좀 더 소개를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번들링이 잘 되고 분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재와 장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분산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수계 분산을 할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는 기본적으로 물에서 분산이 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물과 친화도가 높은 계면 활성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때 이러한 첨가제와 탄소 나노튜브의 비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에 어떠한 활용처를 갖는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나노튜브가 매우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높은 투명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왼쪽 위에서 보시다시피 탄소 나노튜브를 네트워크 형태로 특정 기판 위에 올리게 되면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극의 경우에는 매우 얇은 두께 때문에 당연히 유연성도 함께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연 전자 소자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도 탄소 나노튜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멀티월 탄소 나노튜브, 다층벽 탄소 나노튜브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차세대 배터리에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까지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탄소 나노튜브 고유의 높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 전도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경량 전선 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펠리클 분야,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얇은 특성 그리고 높은 투명도와 동시에 이런 특정 입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로서 펠리클 필터로서 활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희 실습 교육에서는 주로 배터리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교육을 드릴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공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실습 교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